지난해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400명대에 그치면서 비교적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던 베트남의 코로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베트남 북부 지역 집단 감염자 수가 800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간 급속한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주요 지역에 강도 높은 봉쇄령과 처벌 조치를 시행하며 타개책을 찾아 나섰고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대한민국에 대한 막말을 일삼던 베트남에서 다시 한번 배신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일본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던 지하철 공사는 연기되는 상황으로 언제 완공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베트남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호치민과 하노이 등 주요 도시 비필수 시설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방역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까지 예고하면서 그동안 없던 강도 높은 처벌도 공표한 상황으로 백신 공수에 나섰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처음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되어 이송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지난달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위탁 생산한 국내 제품이 공급됐으며 58,500명분을 처음으로 공급을 시작해 백신 총 20만 4천회 분량을 확보해 이달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백신은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딴손럭 공항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 베트남 경제 역시 삼성이 만드는 핸드폰으로 인해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징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첫 달 수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무역 수지는 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해 무려 114.8% 급증한 수치로 삼성전자가 1월 말 갤럭시 S21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수출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전국 산업 생산 및 무역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1 수출과 설날 성수기가 겹치면서 올해 1월 수출입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7.5%나 증가한 5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는 방역과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매체 테타오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의 상징 박항서 감독 또한 대한축구협회 및 K리그 팀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지난달부터 박항서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 팀들로부터 받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은 다시 와달라는 제안을 거절하며 한국 복귀 가능성을 배제했다. 베트남 축구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베트남 축구협회와도 관계가 매우 좋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 또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프로축구 관계자들과 회의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잠재웠다는 언론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오자 베트남 교육부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놨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에 이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것입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호치민 한국 교육원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지난 2월 9일 한국어를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오는 8월 시작되는 새 학기를 시작으로 한국어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가르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나라 교육부는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협약을 체결해 교과서와 학습자용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 개발, 교원 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나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는 물론 한국 기업이 몰려있는 하이퐁시와 박린, 박장, 빈지영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있는가 하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 신뢰를 잃어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스미토모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베트남에서 지하철 공사에 한참인데요. 이미 만들어 놓은 노선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베트남 호치민시 지하철 완공이 내년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1군 벤투오이티엠 파크를 잇는 총 19.7km의 호치민시 지하철 1호선에는 총 14개 역이 들어서며 일본산 열차가 투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초까지 85%의 공정률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82%의 작업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 국제편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트랙을 설치하는 일본인들의 입국이 늦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당초 지난해 4월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열차도 지난 10월에서야 일부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이어가던 베트남에서는 막상 도움이라는 도움은 한국에 다 받고 있고 게이단랭 가입에 일본 중소기업센터나 만들어가며 구애를 청했던 일본 기업들과는 애초에 계약된 내용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한국에서 베트남의 방역부터 경제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 못 믿어온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예고도 없이 비행기를 돌려보내더니 급기야 태극기를 변형시키거나 한국에 대해 험한 말들을 늘어놓던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삼성이야 스마트폰 공장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웬만하면 서로 서운할 일 없이 마주할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꾸 뭐 부탁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일본처럼 그냥 서로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괜히 또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제 외교도 보면 참 인간관계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들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맹자의 말입니다. 서로 좋다는 사람만 보며 살아도 짧은 인생, 나 싫다는 사람까지 보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배고프면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따뜻하면 몰려들고 추우면 버리나니 이것이 바로 인정에 널리 퍼진 폐단이다. 문인 최근담의 명언입니다.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보면 참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진 났을 때 성금은 넙죽 받아놓고 기부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버리지를 않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경제 다 살려놨더니 예고도 없이 입국 금지를 시키질 않나. 이것이 진정으로 인정에 널리 퍼진 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야 한다. 공자의 명언입니다. 아니 베트남이나 일본 분들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멀쩡한 남의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동원해서 역사 왜곡이나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기껏 보지도 않는 동남아 축구 응원해줬건만 태극기에 낙선하고 있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그라시안의 명언입니다. 싫다는 사람들 굳이 상대하면서 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싫다는 국가들 좀 서로 간에 도와주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관여하지 맙시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서로 모르는 척 하면서 살자고요.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의 명언입니다. 서로 가까이 하지 말면서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남성 보모에 대한 사건 사고로 인해 편견이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대형 보모 중개 사이트인 키즈라인이 남자 보모의 신규 예약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키즈라인에 등록된 남성 보모의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남성 보모에 소아 성애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4,500명의 보모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 실질적으로 업무 일시 정지의 대상이 되는 남성 시터는 전체의 약 2.5%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응에 남성 보모는 남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비판이 오르는 반면 회사는 보모 희망 부모와 남성 보모 사이에 합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남성이라는 묶음으로 채용의 기회를 닫는 것이라는 남성 보모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꼭 남성 보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몰라도 여성 보모를 선호하는 것은 부모들의 당연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 보모는 괜찮다는 믿음도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뉴스는 영국에서는 인종차별 때문에 때 아니게 거리의 명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세계적인 화제인 인종차별 문제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처칠경의 동상이 훼손되고 여러 개의 동상은 끌어내려져 강물에 박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리버풀에서는 한 거리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설의 락그룹 비틀즈의 동명 노래 속 페니레인 거리입니다. 작은 거리이지만 비틀즈를 기억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리버풀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차별 반대론자들의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펜이라는 거리명이 노예상이던 제임스 페니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론자 운동 관계자들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며 거리명을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앤더슨 시장은 거리명의 기원 문제에 대해 시와 철거 요구 단체, 역사학자들이 함께 조사해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역사적으로 노예상을 하지 않는 부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노예상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그 다음 고아원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역사 청산이네요. 다음 뉴스는 볼턴 보좌관의 자서전 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을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전 볼턴 보좌관은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책을 3월에 출판하려고 했지만 5월로 한번 미뤘습니다. 그때 당시 백악관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6월 23일에 출판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대통령 보좌관이 정권의 내막을 그린 책의 판매일을 일주일 앞두고 연방 법원에 이 책의 공개를 막기 위한 출판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인 나와의 대화는 모두 기밀이다. 출판은 위법으로 범죄 문제를 안게 된다. 라고 출판 자체를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에 출판되면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모두 기밀사항이라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퇴임 이후에 쏟아질 엄청난 폭로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쏟아낸 말들이 너무 많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에서 한방에 떼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운 일당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5명의 일당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중 1명을 납치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허샹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메이디 그룹의 창업자인 억만장자입니다. 범인 5명은 광동성 불산시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 침입했습니다. 집에 거주하던 가족과 신랑이 도중에 허샹젠의 50대 아들이 몰래 빠져나가 근처 강을 헤엄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범인 5명과 12시간의 대치 끝에 그들을 체포하고 허샹젠과 그의 가족을 피해 없이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웨이보에 경찰에 감사드리고 언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아들이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나이에 강을 헤엄치다니 놀랍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다시 인쇄하는 방식의 업무에 대해 일본의 두 시장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치카와시는 특별정의 급부금의 신청 방법을 시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 손으로 작성해 서류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치바시의 쿠마가이 시장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서류를 다운받아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사무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지급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마가이 시장은 긴급한 시기에 이런 방법은 아니란 행동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무라 시장은 치바 시장이 저희의 시책에 대해서 비판적 논평은 매우 불쾌하고 분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일일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가 잘못했는데 애꿎은 두 시장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네요. 이상 다양한 세계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는 푸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